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4주차 수업이고요. 접기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접기에 관한 어떤 의미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과제로는 접기를 이용해서 육면체가 평면으로 퍼지면서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과제 초안들을 좀 작성해 보라고 그렇게 과제가 나갔죠. 그래서 샵5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레이저 커터를 사용하여 재료를 접을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레이저는 다른 삼축 기계와 달리 판화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점, 선 등 다양한 선형을 쉽게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재료의 무결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솔기를 만들 수 있다. 워터젯과 플라즈마 커터도 널리 쓰인다. 이것은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천공을 쉽게 만들어 재료가 주름지는 곳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레이저, 그러니까 금속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레이저 커터로 이렇게 뭔가 하는 것들은 이 지금 요즘은 레이저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커팅이 되는 것 같던데 anyway 그 레이저는 여기에 이렇게 표면에다가 어떤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서 이게 막 깎아내고 높낮이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종이를 이렇게 딱 덧댄 다음에 프레스로 살짝 누르면은 판화가 되잖아요.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여러 개를 찍어내는 거 인쇄 원리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만드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선형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들도 레이저로 그 금속판을 이렇게 절단해서 잘라내려면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레이저는 이제 좀 비교적 빨리 움직이고 자유롭게 이렇게 2차원으로 움직여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형을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 워터젯, 그 다음에 플라즈마 커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워터젯은 그 얇은 노즐 사이로 물을 엄청나게 세게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거의 뭐 칼처럼 변하죠. 그래서 그 워터젯을 이용해 가지고 금속을 절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커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금속판에다가 전기를 걸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공구가 되는 곳에 전기를 걸어서 여기 간격을 살짝 주면은 그 사이에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금속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전기가 통과해서 아크, 그러니까 플라즈마 형태로 이게 이제 막 불꽃이 튀는 거죠. 그래서 불꽃 형태로 이 전기가 전달이 됩니다. 전기의 양이, 에너지가. 그래서 그 전달될 때 뜨거운 열과 이제 금속이 이렇게 막 마모되면서 달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공구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통째로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커터가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속을 절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구멍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이제 솔기라는 게 그 이렇게 접힐 때 이렇게 점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어떤 개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점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렇게 팍 하고 쉽게 접히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힘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 흔히 부품, 시트, 금속, 두꺼운 종이, 직물을 접을 때 사용되는 재료도 건축가에 의해 자주 요청된다. 디지털로 가공된 접힌 표면의 초기 실행은 동시에 표준 시트 금속 관행에 의존했고 디지털 기법을 사용하여 재료의 미적 및 형식적 가능성을 확장했다. 이러한 초기 노력의 두 가지 좋은 예로 오피스의 DA 설치, 1998년 모마의 조작 전시, 그리고 하레스 랄바니의 사선 금속 패널과 알고리즘 테크놀로지 컬럼 커버가 있다. 해서 모마 조작 전시 부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제 요런 것들인데 이렇게 이게 뭔가 계단인 것 같지만 계단이 아닌 그런 형태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봤을 때는 별것 아닐 수 있는데 기존의 계단들은 항상 그렇지만
첫 칸과 두째 칸, 셋째 칸들이 동일한 높이와 그 깊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첼판, 디딤판이 이제 적정한 높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깊이는 270에서 80, 그다음 높이는 뭐 150에서 180까지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정돼야 되는데 똑같은 것들은 건축 현장에서 이제 하나의 샘플 혹은 하나의 그 기준을 딱 만들고 나면 똑같이 만드는 것들은 여러 이제 그 건축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제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개체 같은 경우는 요거의 높이와 요거의 높이, 요거의 높이들이 이게 살짝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조금씩 다 치수를 재야 되는데 이 치수를 재서 뭔가를 만들다 보면 여기에서 약간의 오차가 났고 여기 또 약간 오차가 났어요. 근데 워낙에는 이게 더 커야 되고 이게 살짝 더 작아야 되는데 오차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오차 때문에 여기가 살짝 커지고 여기가 작아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크기가 약간 들쑥날쑥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변하는 느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커팅이나 그 다음에 그 굽혀지는 자리들을 제대로 다 마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런 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록 제작 우연성의 초기 설계는 대부분 손으로 만들었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것들은 그 이런 류의 작업을 할 때는 그 그러니까 캐드로 이거를 어떤 패턴이나 예를 들어 수학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이제 패턴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캐드로 그리는데 봤을 때 약간 더 커지는 게 이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수치들을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자동으로 뭔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살짝씩 변화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설계자가 나는 3씩 더 할 거야 아니면 뭐 3의 제곱으로 더 할 거야 뭐 이런 류의 자기 나름의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캐드로 쫙 그려요. 그래서 저런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것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제조는 컴퓨터화된 펀칭과 레이저 커팅 둘 다에 크게 의존했다. 그래서 컴퓨터로 펀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커팅 둘 다에 크게 의존했다. 건축가들이 바느질로 재설계한 솔기 디테일이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솔기도 이거 제가 찾아놨네요. 그래서 옷이나 이불 등을 만들 때 두 폭의 천을 대고 꿰매어 생긴 그 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런 거죠. 이게 천이 한 장이 완벽한 엄청 이불처럼 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불 같은 걸 만들 때 중간에 엮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하는 부위들을 이제 솔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엮여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두 장을 여기를 박아 버린 다음에 거꾸로 뒤집으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깔끔하게 되잖아요. 그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솔기라고 하고요. 요렇게 솔기가 노출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솔기를 숨기고 그다음에 연결된 부위가 안 보이는 게 더 고급진 거죠. 그래서 솔기 디테일이 주목할 만하다. 이 심은 레이저 커팅을 겹쳐서 구부러진 부분을 최소화하고 연속적으로 접어서 만든다. 파단,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복사 모서리를 만드는 일반적인 시트 금속 밴딩과 달리 이 새로운 방법은 패널을 절단하거나 천공하고 빳빳한 가장자리를 얻기 위해 디지털 프로세스를 이용한다. 이 프로젝트는 미적 효과뿐만 아니라 표면과 구조를 통합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접힌 부분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꽉 끼는 솔기는 후방 지지대가 두께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적으로 기둥과 바닥으로 쌓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그 금속을 그 뭔가 가공을 할 때는 이런 이제 판재, 금속 판재가 있으면 이 금속을 이제 한번 휘어보세요. 휘어보면 이게 이렇게 휘는데 어떤 지점이 탁 날카롭게 딱 접히지가 않죠. 종이 같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쫙 당겨버리면 이 접힌 부분이 라인이 탁 하고 깨끗하게 나오죠. 근데 금속은 이렇게 휘면은 둥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을 그 각진 부분들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딱 댄 다음에 금속이겠죠. 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팍 찍어서 거의 이렇게 그 가위로 자르는 듯한 그런 류의 느낌들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 파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파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콱 눌러서 여기 면을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한 모서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금속 밴딩의 방법인데 이건 이제 그 요런 방식들은 지금 여기에 보여져 있는 것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요런 데다가 구멍을 뻥뻥뻥뻥뻥뻥 뚫고 나서 이걸 휘면은 그 부분이 팍 하고 날카롭게 휘어지겠죠. 혹은 뭐 이렇게 커팅기로 플라즈마 커팅기로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낸다거나 아니면 워터젯으로 끊어낸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디자인들과 조금 다르다. 샵6 넘어갑니다. 해리스 랄바니가 알고리엔 테크놀로지를 연구한 초석에도 솔기가 있다. 잠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도 보면 어떤 형태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솔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점들 이렇게 구멍이 막 났잖아요. 난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 누르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패턴이 별거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건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 사이즈, 그 다음에 건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밟을 수도 있거나 몸으로 막 이렇게 문질러도 다치지 않아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쾅쾅 손으로 쳤을 때 이게 부서지거나 형태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단한 형태로 단단한 물건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다이나믹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석에도 솔기가 있다. 이렇게 구멍이 연결 부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나 그의 경우 표준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하학이다. 골드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쌍곡선 형태를 취하며 솔길은 무곡선을 유도한다. 이러한 곡면 주름이 구조 안전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트 금속을 교대로 볼록하고 오목한 표면의 집합으로 극적으로 재정이 했다. 구부러진 솔기와 내부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트 금속을 그대로 볼록하고 오목한 구부러진 솔기와 내부 응력은 상처난 모양을 매끄럽게 유지한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기법의 효용성이 소재의 탄성 및 플라스틱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료와 제작 방법 사이에 밀접한 유사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면과 달리 그 재료 특성에서 재료와 다소 무관한 기술은 단면 절단 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접히는 것은 새로운 시각적, 공간적, 지각적 차원을 추가하기 때문에 원래의 재료의 특성에 의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은 어떤 가공을 하게 되면 그 가공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간에 그 가공하는 행위에 의해서 많이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공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저 커터로 커팅을 하든 그다음 뭐 플라즈마 커팅으로 커팅을 하든 간에 아무튼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굉장히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같은 이제 그 작업, 같은 구멍이나 같은 솔기를 막 내매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에다 내는 것과 금속으로 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물의 느낌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냈으면 그 재료의 물성이 그대로 플라스틱 느낌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금속으로 했으면 금속의 느낌이 가공 후에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단지 형태나 느낌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느낌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지각적 차원, 이것이 어떤 뭐 방금 봤다시피 저런 볼록볼록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 따라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구름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주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뭔가 좀 몽환적이고 꿈속을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막 환영공포증을 느낀다고 막 저기 징그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각적 차원이 다르다. 그렇지만 원래 재료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접기의 측면은 또한 대규모로 사실인데, 이곳에서 건물 표피 디자인은 많은 현대 건축가들의 선입견이 되었다. 장식의 기능에서 파시드 모사비 좀 봅시다. 그래서 파시드 모사비 찾아놓은 거 좀 보자고요. 그래서 파시드 모사비는 이런 디자인들을 한 사람인데 뭐 굉장히 파라메트릭스럽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형태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길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 있으면 얼마나 이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쿠버는 뭐 전형적인 뭐 건축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이제 인면 디자인 등에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가진 이런 좀 뭔가
약간은 일관된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면의 디테일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쿠버는 장식과 건물의 외함, 그러니까 뭐 외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장에 대한 현재 건축적 전환과 그것의 감각과 추상적 의사소통 잠재력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이 외관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그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건물이랑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건물이 가진 분위기 때문에 그 길이나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재력이 표면과 피부에 의한 주의력의 근본적 변화를 설명하든 간에 재료와 대기 효과를 생산하는 작업에 집착이 때로는 기능적 기능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물의 외장이 도시 혹은 거기를 이용하는 그 대부분의 대중과 어떤 그 추상적 대화, 의사소통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하게 어떤 형태를 그러면 특이하게 만들어 갖고 막 건물을 얼굴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의 외장은 대부분 다 뭐 보온, 보냉 등등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고,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광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환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능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능적 기준이 이제 그 방금 이야기한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에 대한 집착, 어떤 형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집착과 그다음에 기능과, 기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능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기능이 없는 건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거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재료의 본질적 특성과 그 연상 잠재력에 매료되어 온 헤르조그 드 메우른의 워커 아트 센터 익스펜션, 이거 잠깐 봅시다. 그래서 뭐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로 생긴 건물들이 꽤나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만 워커 아트 센터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봤을 때 뭐 건물이 괴상망측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처음 생겼을 때. 또 반대로 와 완전히 정말 이 도시의 분위기를 바꿨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그 광교에 만들어진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람들 따라 호불호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읽어봅시다. 가벼운 주름 수술을 이용하여 주름진 면을 만든다. 여기서 접히는 것은 주로 패턴주의적이고 장식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건물 진동기, 그러나 접히는 것은 또한 정밀하게 교란된 면에 유리하도록 예상치 못한 기름 통조림을 제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왜 디지털 제조 관행처럼 이 접힌 피부는 전통적인 건축의 선례가 있다. 워커 아트 센터 익스펜션의 경우 평판, 쉐암 금속과 기립심 패널이 표준화된 전구판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새로운 작품들의 뚜렷한 점은 건축가들이 어떻게 접기를 매우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다양성을 드러내는 운영 체계로 사용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을 채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장애 프로젝트는 표면, 부피 및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접힌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통적인 어떤 그 건축 재료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건축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 재료를 가지고 접기라는 방식을 굉장히 불특정적이고 변칙적으로 사용을 했죠. 이 접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재료는 굉장히 전통적인 재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재료의 물성이 변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접기의 방식이나 지점을 잘 골라서 가장 뭔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뭔가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자, 폴딩 7. 표면 프로젝트에는 AEDS, 에머 엘로우니 누빅과 이와모토 스코트의 인아웃 커튼, 둘 다 변제된 표면을 만들기 위해 결합하는 일련의 자기 유사 조각에 의한 절단 시스템과 포 IDS를 개발한다. 누빅은 주름진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의 발광 유연 조각적 잠재력을 조사하는 엠마 엘르니의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책에 있는 그림을 조금 참조를 하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표면 프로젝트에는 그 엠머 엘로우니 누빅과
모토의 인아웃 커튼 보자고요. 누빅 작업. 그래서 이게 이제 인테리어적으로 사용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막 접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은 놓고 여기서 파티를 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공간들이 이제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와모토의 인아웃 커튼. 이제 이 이 책을 쓴 사람 이름이 이와모토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인아웃 커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 이런 거죠. 어느 쪽이 인인지 아웃인지 뭐 이렇게 좀 느낌들이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살짝 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면입니다. 둘 다 변조된 표면을 만들기 위해 결합하는 일련의 자기 유사 조각에 대한 절단 및 접힘 시스템을 개발한다. 누빅은 주름진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의 발광, 유연 조각의 적 잠재력을 조사하는 엠마 알레누이의 일련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알레누이 엘라우에이니의 작품의 대부분은 삼각형 테셀레이트로 만들어진 직물과 같은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프로젝트는 스키니형 선형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불룩한 팟과 납작한 커넥터에 미묘하게 변하는 리듬을 표현한다. 그 결과 집게는 빛을 발하는 구름 같은 배열로 단단하게 결합된다. 이와모토의 인아웃 커튼도 유연한 최종 제품을 지향하면서 직접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이 설계는 예를 들어 단순한 재료 저항이 변형 가능한 품질을 생성하는 한편 모듈 오리가미를 사용하는 접힘과 주름을 사용하는 원칙들을 취한다. 각 모듈은 닫힘 콘케이브 모양과 열린 볼록한 모양에 해당하는 두 개의 뚜렷한 형태를 갖도록 설계한다. 토크를 하면 모듈은 개별 변형을 인접 영역으로 변환하여 여러가지 형상 변형의 커튼을 만든다. 이 경우는 접는 방법은 물론 동적 시스템이 된다. 이 두 프로젝트는 두께와 깊이로 작동하지만 기본적으로 표면으로 남아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접기를 통한 부피 달성에 더욱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판지상자, 종이 가방, 그리고 많은 흔한 제품처럼 접는 것은 3차원 형태를 만드는 효과적이고 우아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왔다. 접힘은 많은 재료가 필요 없어 상당히 빈 공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견고함을 제공한다. 즉, 무게 대 부피, 접힘이 매우 효율적이다. 다음 프로젝트는 볼륨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크리스 보쉐의 엔트리 파라다이스 파빌리온과 아베 히토시 아오바테이 식당이 있다.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접힌 것들이 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접혔는데 이게 뭐 안쪽인 것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근데 이 접었는데 또 펀칭까지 있는 거고 요거는 조금 뭐 여태까지 말했던 그 폴딩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걸 이제 어떤 형태를 나타내면서 다시 접혀가지고 부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프로젝트니까 하나 더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그 폴딩의 어떤 좀 변화, 폴딩이라고 보기 좀 힘든데 다음 챕터에 대한 약간의 그 맛보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바뀐지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봤던 폴딩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의료 제조업의 병행 관행을 채택한다. 이것의 골드는 부드럽고 물량을 생성하기 직분되어 판금 속의 유연성에 의존한다. 모처럼 그들은 최종 형태에 도달하기 위해 드로핑, 스트레칭 그리고 해소의 효과를 보여준다. 두 프로젝트 모두 특히 재료 선택을 원하는 효과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그 약간 맛보기 같은 건데 어찌됐건 폴딩이라는 것들은 폴딩을 딱 하고 한번 더 접고 더 접으면은 볼륨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표피를 통해서 내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반대로 여기 있는 보쉐 엔트리 파라다이스 파빌리온 그다음에 아베 히토시 아오바테이 식당 두 개 경우는 이게 이제 이런 평면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죠. 스트레칭 돼서 올라왔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공간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윗면에도 이런 게 있고 윗면이 또 내려가서 밑으로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팍 쌓여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피가 올라와서 다시 표피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을 통해서 어떤 그 상상의 공간들, 공간이 형성돼 완전 팍 쌓여 있지는 않지만 공간이 이렇게 다른 느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다음에 아베 히토시 아오바테이 식당 같은 경우도 표피를 이제 이렇게 접어놨는데 표피를 접었는데 이 표피가 전체를 이렇게 감싸면서 여기에 펀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피인지 그다음에 꼭 저 이 표피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 구멍이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인지 내부인지 되게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완전 그 이제 방식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입는 이 옷들은 대부분 다 폴딩이나 그다음에 뭔가 접혀갖고 우리 그 몸을 감싸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옷들 중에 뭐 망사로 된 뭐 조끼나 혹은 뭐 스타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이렇게 완전히 감싼 게 아니고 이렇게 망이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되게 애매해지죠. 그렇지만 없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어떤 뭐 형태나 느낌이나 그다음에 질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입은 것보다 뭔가 저기 장갑인데 뭐 이렇게 그물로 된 장갑을 하나 끼면 손의 느낌들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물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제 유사성이 있고요. 2006년 독일 전시용으로 디자인된 크리스 보셰의 엔트 패러다이스 파빌리온은 비슷한 비눗방울을 기하학으로 만들었지만 비눗방울처럼 뭔가를 만들었지만 경량 리크라 원단의 인장 특성을 활용했다. 루프처럼 디자인은 비누 필름의 선과 표면 장력을 물리화한다. 이 설기는 관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연속적인 인장 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그러나 보셰의 정자는 고리 뒤틀린 모양에 의존하여 내부 압력을 도입하고 인접 세포들 사이에 압축력을 만들어 셀룰러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 용량을 늘리는 루프와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반면 엔트리 파라다이스 파빌리온 설계는 최소한의 표면 텐트 구조로부터 단서를 얻어 이 건축 기법의 부피적 잠재력을 확장시킨다. 보세는 특수한 돛 제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표면 형상을 정교하게 다듬고 외부 소재의 내부 긴장을 평준화했다. 결과는 팽팽한 표면으로 천장과 바닥의 지점에서 장력을 유지한다. 엔트 파라다이스 파빌리온의 유연한 소재를 매끄럽고 궁극적으로 정갈하게 접힌 표면에 꿰매어 공간을 포착한다. 그래서 이제 배 설계할 때 팽팽한 돛 제작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갖고 여기를 이렇게 당기는데 이게 당겼을 때 이게 조금 잘못되면 한쪽은 쭈글쭈글해지고 한쪽은 팽팽해지고 또 반대로 너무 당기게 되면 한쪽은 너무 팽팽해서 잘못하면 끊어지거나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당한 장력을 모든 부분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재료, 그러니까 원단, 리크라 원단이라는 것들을 잘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저걸 한 거지 가가지고 현장에서 땡겨서 대충 만든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프트 커브는 접기와 다른 첨단 제작 공정의 형성 및 성공을 결합한 히토시아베의 아우바테이 레스토랑 내부 라이너도 정의한다. 두께 2.3mm의 강철 라이너는 원뿔형으로 구부러진 모서리를 사용하여 공간 안으로 접힌 평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 공정은 디지털 조선 기술을 이용하여 3차원 형태를 2차원 판으로 펼쳐 재료의 두께와 연성 특성을 고려했다. 조선업자들은 강판을 조립하는 용접하는 일을 경험했다. 프로젝트 본질은 접기에 의존했지만 강철은 현장에서 쉽게 접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대신 건설팀은 관련 설계를 따라 가열 냉각시켜 강철을 만들었다. 그래서 2.3mm니까 이 정도 두께죠. 근데 이 정도 두께만 돼도 강철이 까딱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절대 안 접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 조선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만들려면 이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 형태들을 쫙 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접었을 때 얼마나 변형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 다음에 거기에 펀칭이라든지 혹은 어떤 아까 그 뭐 나무 모양이라든지 그런 구멍들을 막 뚫고 그 다음에 접히고 그 다음에 휘어지는 부분에는 적당하게 구멍들을 내놔서 현장에서는 가열시키면 잘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열시켜 가지고 이렇게 굽히고 다시 냉각시켜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뭔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조선업자들이 그 뭐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막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건축의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폴딩 10본 있고요. 그 퍼포레이션은 잠깐만 이거를 조금 자, 일단은 오늘 내용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10번부터는 다음부터 하고요. 오늘은 그 샵 9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접기 샵 9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부터 접기가 지금 조금 많은데 뭐 일단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접기 10번부터는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지난주 과제 했던 것들을 하나 더 만드셔서 다시 사진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주요한 내용들은 그 주제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그 다음에 그 재료의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 좀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같이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그 일종의 예시인데 그걸 똑같이 따라하면서 형태만 다른 것들을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 접기 본질과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접기의 본질들이 다른 본질들과 막 섞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아이디어도 추가적으로 좀 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 접기 샵 10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다음 주까지. 안녕.